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를 맡게 된 김종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목은 그 마리오 명대사죠. 그 이츠미 마리오 하는 거기서 따왔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한 소개, 그리고 MBTI, 취미, 인생 그래프, 여행 및 중요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김종하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네, 제가 아마 한 3살 때쯤 아마 눈썰매장 같은 데 가서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선 이름은 김종하이고요. 한자는 이제 옥종의 여름 한자인데 사실 저는 이름 뜻이 없습니다. 네, 제 시기 때는 이제 이름 한자보다 획순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우선 정해놓고 획순에 맞춰서 한자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1월생인데 겨울에 태어났는데 여름하가 들어가 있죠. 네, 전혀 좀 뜻은 관련이 없는 그런 이름이고 출생지는 이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태어났고요. 학력은 뭐 보라밀초등학교, 그리고 금옥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남고였고, 그리고 요한대학교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 때 학예 같은 거였는데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이때 제가 센터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넣게 됐고, 이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진인데 아마 친할아버지신데 생신 때 찍었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년 생활 또 어릴 때 이렇게 보냈고요. 제 MBTI입니다. MBTI인데 E는 사실 I랑 큰 격차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E가 55%고 I가 45%인데 좀 낯을 많이 가리는 E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N은 사실 원래 S였는데 군대 때 자꾸 눈 뜨면 저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망상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후로 N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T는 조금 강합니다. 83%로 좀 강한데 제가 혹시 뭐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상황을 얘기했을 때 감정이 먼저 나온다, 그거 100% 가식입니다. 또는 저랑 별로 안 친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센데 92%예요. 저는 계획이 없으면은 하루나 일주일 생활이 좀 힘든 타입입니다. 반대로 계획이 있으면 잘 지키는 편인데 반대로 계획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해서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향이 제일 강하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인데 우선 축구랑 야구 경기 관람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취미인데 뭐 구단 관련된 설명은 별로 하지 않을 거고, 원래 제가 약간 원인과 결과를 좀 보는 거랑 무언가를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이 팀의 팬이 되게 된 계기가 이게 축구 포메이션인데 저는 고1 되기 전까지 이 수비 4명은 항상 고정인 줄 알았어요. 포메이션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4명, 4명, 2명 이제 4-4-2라고 하죠. 그런 포메이션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항상 고정인 줄 알았는데 이 팀이 이렇게 3백이라는 전술, 수비수를 3명을 두는 전술을 써서 그에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보는 포메이션인데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도 분석을 해보고 그걸 또 결과로서 증명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17년도부터 이제 팬이 되게 됐고, 제일 최근에 딴 가장 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죠. 이게 제일 최근은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 제일 최근에 땄을 때 모습인데 이때 그립네요. 이렇게 요즘 못해가지고. 다음은 야구인데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팬이고요. 이 당시 이 투수들이 있었을 때 전성기였었던 팀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스포츠를 볼 때도 공격보다 좀 수비를 잘하는 팀을 좋아하는데 이 선수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선발 한 6이닝까지 막아주면 그 이후에 뭐 이 친구는 뭐 선발 투수긴 한데 뒤에 나오면은 거의 점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한 6이닝까지만 이기면 무조건 우승을 한다는 게 공식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저희 네, 임창용입니다. 네, 이거 오래된 사진입니다. 좀 오래된 사진인데 사실 다 좀 사실 전과가 많은 선수들이라서 좀 보여드리기 무섭긴 한데 좀
네, 이분은 감옥 가 계시고 막 이분이 뭐 연구결번 됐는데 하고 BJ 하고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저 원래 그렇게 이제 수비를 잘하는 팀을 좋아하게 돼서 팬이 됐고, 아버지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야구를 했는데 선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성남고등학교라는 좀 야구 명문고가 있는데 거기서 하시면서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야구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 전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야구가 룰은 많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을 어디에 던질지, 수비를 전진시킬지, 뭐 시킬지 아니면 뭐 도를 시킬 타이밍인지 그런 거를 좀 다 알고 어릴 때 좀 탑재된 상태로 보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는 사실 제대로 좀 알고 보기 시작한 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은 안 하는 취미인데 옛날에 춤도 배웠었고요. 그 YGX라고 가서 춤도 배우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글을 적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위스키 한 병을 사서 집에서 글을 적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글을 적고 했었는데, 네, 요즘은 좀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안 나와서 했었는데, 옛날에 되게 즐겼던 취미인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유가 안 나서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인생 그래프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를 나타내 볼 건데, 여기까지가 초등학생이고요. 여기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가 최저죠. 최저고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좀 나아졌나요? 다들 멋쩍은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대본. 제가 우선은 초등학교 아마 저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 보니까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은 사진이고 상을 사실은 다음 장까지도 있었는데 이 한 장이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한 장만 갖고 왔습니다. 뭐 경필쓰기 대회, 뭐 다독상, 독후감, 독서왕, 뭐 줄넘기 대회, 심지어 동요 부르기 대회, 좀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참여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좀 수상도 다행히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조금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좀 부모님이 시키시면 하고, 또 나름 활발한 편이기도 하고 사교성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은 해서 좀 결과적으로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상도 받고 다방면으로 좀 그렇게 하는 친구였고요. 5학년 때입니다. 5학년 때인데 전교 부회장을 하게 됩니다. 전교 부회장을 하게 되고, 해양소년단이라고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처럼 그거에 반대라 해야 될까요? 다른 활동으로 해양소년단이 있었는데 저는 해양소년단을 했었어요. 해양소년단을 했었는데 뭐 이때도 뭐 한강에서 보트 그 카누 있죠. 그거 대회도 나가서 3등 하고, 전교부회장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친구 교우 관계라던가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6학년 때인데 6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합니다. 전교 회장을 하고 뭐 보시면은 뭐 야구 이런 것도 하고, 방과후로 뭐 갑판장이라고 이제 해양소년단에서도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대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갑판장이었어요. 그래서 갑판장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우선 최고점을 줬던 거는 그냥 이때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었어 갖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약간 엄친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으면서 다 했어요. 다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6학년 때가 제 인생에서 스케줄이 제일 바빴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하고 해서 성과도 나오고 즐겁기도 하고 해서 우선 최고점 75점을 줍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사를 가게 돼요. 이제 보라매 초등학교가 제가 아까 태어난 신대방동 쪽에 있었는데 목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자사고가 되게 핫할 때였어요. 지금은 자사고 폐지된 곳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사를 가게 돼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때인데 초등학교 때보다는 낫죠.
초등학교 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중학생이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있었는데 떨어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좀 사귈 수 있을까 하다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좀 가꾸는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옷도 조금 잘 입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냈는데 근데 이때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주관적인 거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중학교 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중학교 때 약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걸 좀 판단하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너무 공부만 쭉 해오고 거의 하다 보니까 제일 흥미를 느끼거나 시작을 해야 될 때 공부에 질리게 됩니다. 질리게 되면서 아 좀 그만하고 싶고 실증 나고 싶고 실증이 나고 그러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질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그러는데 저도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우선 중2 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때 학예가 있었는데 이때 발표도 하고 학예에서 좀 성공적으로 전교생 앞에서 하고 1, 2, 3학년 전교생 앞에서 하고 했었는데 이때 또 사춘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조금 그래서 인생 그래프 최하점을 준 게 이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조금 뭐 필요한 시기긴 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졌던 시기여가지고 인생 그래프 최하점을 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가기 직전인데 알아보실까요? 제가 누군지? 네 맞아요. 맨 왼쪽이에요. 맨 왼쪽이고 그때 재개발하는 그런 곳 앞에서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스키장 간다고 새벽에 버스 기다리면서 찍은 거고요. 이게 제일 그건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쪽 사이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지금 다 잘 지내는데 최근에 여름에 여행도 다녀오고 연락도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제일 오래된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모의고사 등급 맞춰볼까요? 한번? 하나씩 아니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4, 5, 4 아닙니까? 4, 5, 4요? 업입니다. 싹 다 업입니다. 수학 지시하겠습니다. 수학이 땡입니다. 업입니다. 수학 1이었습니다. 수학 1이고 국어가 3이었고 영어가 1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저는 혼났습니다. 수학 1을 맞고도 1점 차이로 1등급을 했는데 1점 차이로 1등급 한 걸로 혼났어요. 그러니까 더 고득점을 받았어야 되지 않냐. 좀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고1 때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보시면은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문에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수학이랑 영어는 안 놓고 있었어갖고 잘 읽기도 했고 이때는 뭐 워낙 선행 이런 것도 있고 해갖고 잘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목동권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남고였는데 수시로 좀 잘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1이기도 하고 모두 내신에 목을 매기 시작을 하는데 제 내신이 모의고사 막 이렇게 1 나와도 내신이 막 수학 5가 나와요. 수학 5 나오고 뭐 국어도 5 나오고 영어 한 3, 4?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신이. 근데 이제 부모님도 의아하신 거예요. 얘가 학교가 저희는 항상 다 5시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야자도 필수였고 그때 하고 야자인 날 야자하고 맨날 학원 가서 막 10시에 끝나면은 돌아와서 자고 맨날 거의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래서 이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공부해 하는데 집중이 온전히 안 되는 것 같다.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부모님께서 설득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고1 10월부터 저도 음악을 합니다. 저는 작곡으로.
이제 작곡으로 해서 좀 모의고사 등급이 높긴 했지만 어쨌든 수시가 좀 안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음악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하게 돼서 공연했을 때요. 근데 제가 공연을 지금까지 총 2번 했는데 홍대 공연장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신촌이거든요. 신촌 긱라이브라는 공연장인데 여기 공연장이 좀 유명해요. 근데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때가 제가 지었던 웃음 중에 제일 행복했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지껏 보면은 좋아하는 걸로 성과도 내면서 공연도 성공적이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때 좀 뭐 전체적으로 담지 못했지만 좀 썩쏘긴 한데 이때 지었던 웃음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웃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고2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는데 혹시 카리나가 어떻게 캐스팅을 당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받게 됩니다. FNC라는 회사인데 이 당시에는 FT 아일랜드, 뭐 CN블루 그때는 AOA가 한참 판치고 있을 때였고 유재석, 뭐 노홍철 그리고 그 배우 누구죠? 정혜인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컸던 기회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회로 따지면은. 근데 제가 이거에 답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바로 답장 못했고 한 몇 분 있다 했는데 답장을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비슷하긴 한데 부모님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뭐 되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맞춤법도 하나도 없이 띄어쓰기 나와요. 대놓고 고등학생이죠. 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가수나 연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쪽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돌 쪽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아이돌 하는 회사고 하다 보니까 아이돌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거 받은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게 전 따로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하나를 좋아하는 거를 시작을 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은 회사이긴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 당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회사에는 그렇게 뭐 얘기가 되긴 했지만 뭐 오래 몸담고 있지는 않았고 어쨌든 저도 그쪽에 뜻은 없었기 때문에 긴 시간 안 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본격적인 입시를 시작을 합니다. 실음과 작곡 입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장르들을 썼어야 했어요. 곡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곡들을 안 좋아하고 잘 못 씁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왜 입시 때 이런 장르를 써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세 개의 장르가 제일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곡을 할 때. 이 세 개의 장르를 썼어야 했는데 잘 못 써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만들던 거랑 장르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고3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때 살짝 조금 음악으로서의 슬럼프를 겪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좀 슬럼프를 겪은 채로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피아노 쳤던 건데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주곡 하나랑 제가 직접 쓴 곡을 들고 이제 실기를 봐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튜디오인데 제가 이거를 아마 32번의 테이크를 갑니다. 이 똑같은 곡을 32번을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번이거든요. 32번 따서 32번 중에서 이제 20번째 거 해서 이렇게 보내고, 곡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트랙이고 이게 아마 60 몇 번 때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이제 다 이게 원래는 되게 확대되어 있는데 이걸 다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드럼 찍고 뭐 하고 이걸 또 이제 보이스 트랙, 음원 트랙으로 뽑습니다. 뽑아서 여기 해갖고 믹싱 마스터링까지 싹 다 하고 해서, 근데 이게 캡처본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가야 돼요. 곡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창 있고, 사실 곡을 가져왔는데 조금 너무 투머치일 것 같아가지고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나요? 오래됐네. 뭐 대충 그런 곡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덥스텝이라는 장르로 결국에는 어떻게든 곡을 뽑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붙었었어요. 그리고 정화해대를 현역대 붙고 단대랑 김포대를 이제 저도 반수했었거든요. 반수해서 붙었었는데 김포대는 조금 좋은 조건이었어요. 뭐 등록금인가 그거를 조금 감면하고 수석까지는 아니어도 잘 그런 거였고, 단대도 붙었었고 정화해대도 붙었는데 결국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대를 안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음대는 탑3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상 저는 인맥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음대를. 왜냐면은 대학교를 안 가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가는 이유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와서 배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배운 채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롭게 배우는 게 엄청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갈 바에는 그냥 다니겠다 해서 이제 우선은 유한대학교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고3 때 작성했던 그 진로 관련인데 방송 분야로 PD였고요. 이때 제가 방송부 부장이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작곡가로 되어 있고, 학생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학생회 때인데 축제를 좀 성공적으로 마치고 1,300명이 왔어요, 하루에. 그래갖고 단체 회식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고 이제 그 이후로 군대를 가는데 전북에 있는 군대 부대에 갑니다. 근데 뭐 패치가 많죠. 당연히 저보다 이제 해병대 뭐 707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힘든 거 알지만 저도 조금 부조리가 좀 심하고 기동대였어가지고 35사단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팀 1부터 해서 저 탑팀은 최정예 이런 것도 나가고, 저 특급 전사 뭐 유탄수 이거 그 패스트로프라고 줄 잡고 내려오는 것도 하고, 저 유격 조교도 했었습니다. 유격 조교도 해서 레인저 있고, 이때 저녁 당일이에요. 저녁 당일에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고 도열이라고 하죠. 이제 저녁 전에 그 계급별로 서갖고 해주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선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선임이 저녁할 때 안 해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좀 군생활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장만으로도 조금 그래도 군생활 잘했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굴곡은 좀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좀 행복한 일 하면서 좀 인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좀 상승곡선을 해봤고 20대는 우선은 50점으로 네, 유지 중입니다. 이거 이제 다녀온 나라인데 사진이 있는 거는 최대한 다녀온 나라로 해봤고 저 태국이고 미국인데 미국 갔다 온 게 제 경험 중 제일 중요했던 경험이라 생각해요. 이때가 3개월 다녔는데 이때 이후로 회화도 좀 되고 그냥 보는 시간이 좀 넓어졌어요. 그냥 보는 모든 게 미국은 다 컸어요. 사람, 문, 뭐 건물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화도 크고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좀 보는 시각이 넓혀진 게 도움이 됐고 이때는 오키나와 갔을 때인데 엄마랑 찍었던 사진입니다. 엄마 이때 셀카봉이 유행이었어 갖고 셀카봉으로 찍었고 여기 흥민이 형 자리 이제 여기는 영국 다녀왔던 거 찍은 거고 실제 라커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 영국 갔다 왔을 때 이렇게 네, 토트넘 구장이고요. 영국은 이게 제일 거의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파리입니다. 파리 갔을 때 에펠탑이고요. 개선문인데 이때 실제로 도둑과 경찰을 봤어요. 프랑스가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고 이탈리아입니다. 트레비 분수고 저기 이제 콜로세움 로마 그렇게 되고 베니스랑 이게 맥주 약간 이탈리아의 뭐라 해야 되지 국민 맥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카스 같은 건데 이게 요즘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건 체르마트 갔을 때고요. 점수 잘 달라고 아부 떨고 있는 거고 이거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랑 이제 네 소시지랑 프레젤 해서 먹었던 거고 제일 최근인 대만입니다. 제 최악의 여행이었는데 저는 대만이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향신료가 너무 안 맞아서 대만 다녀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같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원래는 제가 좀 얇고 가늘고 길게 하는 대인관계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좀 굵고 짧게 하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인데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걸 좀 저는 추천합니다. 앞서 들려드렸듯이 저는 좀 다방면으로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분야를. 근데 거기서 따오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있어서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처음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진로라던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오히려 너무 다양한 걸 다 해봐서 저는 그런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20살 넘어서 뭔가 좀 명확하게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김종환은 우선 안전관리자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거 두 번째는 행복을 좀 넣고 싶었는데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을 때 제가 오늘 뭐 인생에서 뭐 제일 뭐 했던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제일 행복을 알면은 그 상황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